안녕하세요. 오라클 교과서 저자 이태호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PLSQ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순서는 PLSQL의 개요, 그 다음에 PLSQL의 구조, 그 다음에 PLSQL의 실행 순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LSQL의 개요입니다. 설명의 순서는 PLSQL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PLSQL의 장점과 기능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LSQL이란 무엇인가? Procedural Language Extension to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로서 SQL 언어에서 절차적인 언어를 가미해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SQL문만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조작할 때 제한이 있어 약간 불편했는데, 이러한 SQL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러 개의 쿼리 문장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서 각각의 쿼리 문장들끼리 데이터를 연계시킬 때, 이때는 단순한 SQL만 가지고는 처리하기 힘들게 되는데, 이러할 때 절차적 언어를 가지고 연계시키는 이러한 때 사용되는 언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PLSQL의 장점과 기능, 그래서 대표적인 장점과 기능으로는 응용 프로그램의 성능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계속적으로 통신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 쪽에 로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즉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각각의 SQL 문장을 오라클 서버 쪽에 날려서 응답을 받고 프로그램을 처리하다가 다시 또 날리고, 또 처리해서 응답 받고 다시 또 날리고, 이것들을 반복하게 되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PLSQL로서 다 만들어 놓고 어플리케이션에서 PLSQL을 호출하면 오라클에서 다 처리하고서 결과값만 보내는 이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발생되는 네트워크 로스는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무작정적으로 PLSQL만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에 동시 접속자가 상당히 많을 수 있었을 때에는 그 PLSQL만으로 구현하는 것보다 각각의 문으로 구현하는 게 분산 처리가 또 가능한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그 개발 환경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지만 차이가 있겠다. 하여튼 어쨌든 PLSQL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서버에서 직접적으로 한꺼번에 각각의 문장을 다 돌리게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이 준다.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 이식성, 보안 이런 것들의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오라클 서버의 정책을 따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산성과 이식성, 그 다음에 보안이 지켜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 PC의 개발자 버전으로 해서 이제 개발자가 개발을 하다가 서버에 그 내용을 적용시키려고 할 때 동일한 SQL 문장을 실행하기만 하면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생산성과 이식성,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PLSQL 소스를 랩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그 소스 코드 자체를 암호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보안상에서 상당히 강력하다, 이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램 유틸리티는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PLSQL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정의된 오라클 패키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모든 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DBMS 아웃풋, 즉 내용을 출력해주는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또 DBMS 랜덤 해서 랜덤 값을 생성해 준다든가, DBMS LOB 해서 LOB 처리를 관련하는 패키지, 그 다음에
DBMS 크립토 해서 암호화 처리를 해주는 뭐 이제 이런 패키지를 이용해서 내가 어떠한 PLSQL 문장을 만들려고 할 때 해당되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쉽게 뭐 구상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패키지 관련 실행 권한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저번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저희가 그랜트라는 명령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트 execute on 그 해당되는 패키지명 to 해서 사용자에게 권한을 주면 이제부터 이 사용자가 그 해당되는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객체 지향이 가능한 타입이라든가 로우 타입이라는 객체를 지원해서 사용자가 객체 유형의 정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그러한 객체 타입을 가지고 재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PLSQL의 구조입니다. 설명은 PLSQL의 구조, 그 다음에 PLSQL 용어의 기본, 그 다음에 공통 데이터 형식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LSQL의 구조를 살펴보면 하나의 블록 안에 여러 개의 블록이 포함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오라클 서버에서는 PLSQL 블록을 PLSQL 엔진에서 SQL 블록으로 분해를 하고 각각의 블록을 SQL문의 프로세스에서 분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PLSQL은 이름을 정한 PLSQL 블록과 이름을 정하지 않은 PLSQL 블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한 블록은 뭐 저장 프로시저라고도 하고 또 사용자 함수, 그다음에 뭐 트리거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로 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름을 정하지 않은 익명의 블록은 단 한 번만 사용하고 재사용이 안 되는 이제 그러한 형식으로 한 번만 수행할 때 사용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PLSQL의 블록의 구성은 선언부, 실행부, 예외 처리부로 구성이 되는데 선언부는 디클레어 문장을 로 해서 표현이 되며 즉 대표적인 일을 행하는 게 변수, 상수, 커서 등 식별자들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실행부는 begin하고 end 안에서 exception 쪽을 제외하고 제어 및 반복으로 식별자를 조작하는 부분입니다. 예외 처리 부분은 begin, end 사이에 exception이라고 표현한 이하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즉 예외사항이 발생됐었을 때 처리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PLSQL 용어의 기본입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와 마찬가지로 PLSQL에서도 지켜야 할 규칙과 데이터 형식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용어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PLSQL의 문자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자 A부터 Z, 대문자 A부터 Z, 그 다음에 0부터 9까지, 그 다음에 뭐 기호들, 그 다음에 탭 공백 등 이러한 식별자, 예어거, 연산자, 리터럴, 그 다음에 주석들을 만들 수 있는 문자의 집합 자체를 PLSQL 문자 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식별자라 함은 변수, 상수, 커서, 그 다음에 커서 변수, 객체 등의 이름으로써 지정하는 그러한 내용을 식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별자는 규칙이 있는데 반드시 문자로 시작이 되어야 하며 30자 이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오라클에서 사전에 지정한 예하거 등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수문자, 즉 달러 표시라든가 언더바, 샵은 사용이 가능하나 특수문자 중에 공백, 그 다음에 대쉬, 퍼센트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로서 모든 것을 묶어주면 모든 문자가 사용이 가능한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하거는 오라클에서 이미 사전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한 그러한 식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하거는 식별자로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루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예약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분자, 즉 연산자라고도 하는 이 구분자는 표 14-3과 표 14-4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3-3은 수학적인 의미의 연산자고 그 다음에 14-4는 부호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리터럴, 즉 변수에 할당되는 모든 값을 의미합니다. 즉 리터럴은 문자라든가 숫자라든가 불림, 그 다음에 날짜, 뭐 이러한 값들, 하나의 값, 실제 안에 들어간 값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숫자 리터럴,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라든가 원표시, 그 다음에 쉼표 이런 것들은 포함될 수가 없으며 오로지 숫자만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문자 리터럴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로 안에 있어서 값으로 지정할 수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불린 리터럴은 true, false 그 이외에 또 널도 이 불린 리터럴의 뭐 값으로 인식이 된다. 그 다음에 날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날짜 뭐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석은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설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줄 주석은 마이너스 2개를 붙여놓은 거, 그 다음에 다중 주석은 슬래시 아스타리크 해서 아스타리크 슬래시로 막히는 요 사이 부분의 내용이 모두 다 이제 주석으로서 뭐 표현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데이터 형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SQL 데이터 타입과 동일한 타입, 즉 이미 4장에서 설명한 데이터 타입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차2라든가 엠바차2, 즉 가변 길이 문자형, 그 다음에 캐릭터나 n 캐릭터, 고정 길이 문자형, 그 다음에 넘버, 그래서 숫자, 그 다음에 데이트, 일자, 그 다음에 타임 스탬프, 그래서 10억 분의 1초까지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인터벌, 시간 간격에 대해서 뭐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 그 다음에 블린, 그 다음에 그 LOB에서 커다란 뭐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자료형,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다음에 그 PLSQ에서만 있는 이제 독자적인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PLS 인테저, 그래서 매우 큰 정수값을 바이너리 형식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에는 일반적인 넘버보다 훨씬 더 빠르다. 단 넘버형과 형변환이 있을 때라면 굳이 PLS 인테저로 뭐 계산하는 것보다는 넘버로 그냥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인테저라는 데이터 형식이 있는데 지금은 PLS 인테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실 일이 거의 없지만 예전 PLSQL 버전, 즉 2.3 이전 버전에서는 PLS 인테저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바이너리 인테저라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즉 오라클 7.4 이전 버전에서는만 사용하는 이제 그러한 자료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타입과 로우 타입, 이게 객체 지향을 지원 가능한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타입은 사용자의 정의로 객체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기존의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고, 로우 타입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이블의 한 건의 로, 이러한 로우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 이것을 의미합니다.